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6월을 일주일 남긴 시점입니다. 한 회계 연도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고 호주는 7월부터 6월까지가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1년 동안 주정부 스폰서십이 각 주마다 어땠는지 제가 그걸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각 주마다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오는 2022년에서 2023년 대비를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나간 이 1년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를 다 저희가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애들레이드라든지 WA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브리즈번에 있지만 저희가 퀸즐랜드 주정부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주정부를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 고객분들도 여러 다른 주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번 연도 동안 가장 특이했던 점들을 좀 보면 첫 번째로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190은 점수대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0점 이상. 그런데 뉴사우스웨일즈가 제가 좀 의아했던 건 491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저희 손님들 중에서 퀸즐랜드에 계셨다가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뉴사우스웨일즈 491을 받고 싶으셔서 이사를 가신 지 한 달 만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491은 자리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한 달 정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초청장을 받으셨던 분도 있었고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에서 살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시드니에서 살고 계셨던 분들도 491을 신청하신 경우 인비테이션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491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뉴사우스웨일즈가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대도 그렇게 높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70점대도 있으셨고 점수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까지 이렇게 서머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정말 메디컬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빅토리아는 특이했던 게 의외로 190을 주는 숫자가 훨씬 많았고 491을 주는 숫자가 거의 그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오픈을 하고 몇 달 동안은 굉장히 높은 점수들만 계속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뽑질 않았어요. 85점까지도 가셨어야지만 많이 뽑혔거든요. 근데 후반기로 가면서 75점까지도 점수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건 내가 직접적으로 헬스워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널스는 아니에요. 다른 직업군이지만 메디컬 인더스트리역 뭔가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경우 병원에 있는 IT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청장을 받으셨습니다. 빅토리아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주여서 이쪽에 많이 이번 연도에는 치중이 됐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퀸즐랜드 190하고 491을 뽑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주 중에 한 주입니다. 오픈을 하자마자 초창기에 넣으셨던 분들은 초청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못 받으셨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오픈을 하자마자 85점 정도로 190을 신청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얼마 안 있고 바로 초청장을 받으셨거든요. 자, 근데 동일한 직업군으로 한 몇 개월 후에 190을 접수를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491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동일한 직업군이었고요. 점수대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먼저 넣으신 분은 190으로 자리가 있어서 받으셨는데 좀 후에 신청을 하셨던 분은 190은 자리가 없었는지 491로 초청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특이하게 영어 점수를 Proficient English죠. IELTS로 치면 7.27, PT로 치면 65.27을 미니멈으로 요구를 했어요. 190은 그리고 포인트 제도에서 80점을 미니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퀸즐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학습을 했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경쟁력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하셔서 10점이라는 보너스 점수를 좀 받으시면 퀸즐랜드에서 초청장을 앞으로 받으실 확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청장을 굉장히 빨리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게 6월 22일 목요일이거든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가장 늦게까지 여름주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190을 넣었는데 오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90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다음 연도에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도 옵션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주에 비해 좀 쉬운 그런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WA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190을 좀 쉽게 조건을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리자마자 넣으신 분들은 받으셨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늦게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결론을 내자면요. 주정부 스폰서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기술 심사를 통과해 놓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돼서 내가 기본적으로 포인트 테스트에서 받아야 되는 점수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자마자 내가 가고 싶은 일지망 주의 조건을 확인을 하고 되면 빨리빨리 넣으시면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되어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조건이 쉽게 오픈이 되어도 예를 들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아무리 쉽게 오픈이 되어도 준비가 안 되어 계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늦게 신청을 하시게 되고 그럼 그만큼 내 앞에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초청장을 다 받아갔기 때문에 나는 남은 자리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초청장을 못 받으실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주가 어디인지 고민을 해서 미리 가서 좀 세트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일도 하고 계시고 자, 왜냐면 모든 주들은요 자기네 주에서 이미 세틀이 되어 있는 사람 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주 잘 고려를 하셔서 미리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심사, 영어 점수 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오픈이 되면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모든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법무사님 그럼 7월 1일날 다시 여나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7월 1일날 모든 게 리셋이 되는 건 맞는데요. 7월 1일 이후에 언젠가 모든 주가 오픈을 할 건데 다 다릅니다. 저희가 각 주마다 오픈이 되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어찌됐든 새로 오는 한 해 동안은 많은 분들이 영주권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